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이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지. 얘네들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이거야. 결측치란 뭡니까?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겁니다. 조사가 안 됐어.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결측치로 채우는 거야.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워. 대체하는 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데이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개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만약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 평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결측치란 뭐다? 결측치를 대체하는 방법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많다? 중앙값에 대한 말이 제일 많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 문제거리가 된다면 중앙값이 문제거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중앙값에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제 푸는 요령 같은 거지. 말 많으면 거기에 함정이 있어. 범인은 혓바닥이 길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음 세 번째 문단.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겨. 그런데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며 연봉 쭉 조사했더니 1억, 2억, 1억, 3억, 2.5억, 3억, 1.7억, 뭐 4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완전 초대형 FA 연봉 42억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거 조사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아니야.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단순히 평균 내면 되나? 그거는 안 될걸? 이렇게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면 보통은 중앙값을 주로 사용합니다. 왜? 총 10명 했는데 9명은 여기 고만고만 모여있고 한참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값을 빼고 얘네들 무엇을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 가운데 있는 사람 연봉으로 대체해서 넣어놓는다라는 거지. 왜? 가운데에 있는 요 값은 이거 42억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렇지 않나? 9번 답 찾아주세요. 9번의 정답은 1번.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땐 이상치가 제외되지는 않아. 이상치 포함해서 일단 줄은 세워.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가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많은 거랑 이상치가 많아지는 거랑은 둘이 관계가 없지. 데이터가 많다고 이상치 많아진다는 건 아니지. 이상치가 포함이 되면 평균 구하는 게 중앙값 찾는 것보다 복잡하니까? 아니요. 그냥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평균 구하는 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니요. 중앙값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 쭉 했어. 근데 50, 52 얘네들이 중앙값이야. 중앙값이 짝수일 때에는 가운데 거 두 개 더해서 평균 51로 중앙값이 나오는 건데 51은 데이터에 없잖아.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얘기지. 정답은 1번. 나머지 계속 읽으러 갑시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점은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 키와 몸무게의 관계야. 키, 몸무게. 키가 클수록 무게가 더 많아지니까 보통은 이러한 가상의 선에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대부분. 근데 여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얘네들은 이상치야. 이렇게.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고 얘네들이 이상치다. 이상치 어디? 얘랑 얘는 이상치야.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이렇게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라고 합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인 A 기법은 이때 사용하는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대충 요렇게 하나 그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 점들과 거리를 측정해. 그 다음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문턱값보다 많으면 얘한테 많이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 선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어디가 있어? 최종 후보군에 넣어. 그 다음에 또 선을 요렇게 하나 그어. 그랬더니 문턱값을 넘었어. 얘도 최종 후보. 그런데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선들과 거리가 엄청 멀지. 그러면 이 선은 탈락시켜. 그러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만약에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면 처음에 고른 점이 이렇게야. 이렇게 선을 그었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은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최종 후보군을 구해. 어떻게? 최종 후보군을 구해. 요거 1번, 요거 2번,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해서 3번, 1, 2, 3번을 구한 다음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것, 제일 많은 건 누구? 요것을 직선 L로 선택한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왜? 이상치를 포함하는 직선 이렇게 그었다? 얘는 애초에 탈락했었을 거야. 이렇게 그었다? 애초에 얘는 탈락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8번, 9번 OX 문제고요. 10번 문제 살펴보러 갈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봅시다. B기법.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이렇게 찾은 직선을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인 거야. 점들이 요렇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상치가 있는데 이렇게 이상치를 찾아. 어떻게 찾아? 그냥 선 아무렇게나 막 그어.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를 찾는 거야. 이렇게.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 칠판 볼까요? 최적의 직선, 얘와 이상치, 요거 사이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이렇게. 그래서 이상치와 최적의 직선 사이에 선택을 해. 원래는 이게 최고야. 얘가 베스트야. 근데 실제 결과로는 얘가 나와버려. 이런 식으로 된대요. 1번 A 기법과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난다? 아니야.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장 짧은 애들을 찾는 거야. 나머지 점들과 거리가 짧은 거 찾는 거야. 1번 탈락.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아니요. 앞에 A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라 그랬어? 요렇게 선이 그어질 수도 있다라 그랬지. 어차피 탈락하게 될 거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건 아니야.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아니요. 얘도 이상치를 제외한다 라는 건 아니야. 이상치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선 긋는 거니까. 그래서 2번 탈락.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그렇죠. 애초에 탈락할 거거든. B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이상치 안 지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의 직선을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상치 안 지나.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그렇지. B 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가 있다. 맞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틀린 얘기. 왜냐?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보다 적다가 아니라 뭐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정상치에 속하는 집합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버리는 거지. 이상치의 개수를 포함하는 거 아니야. 정답은 5번이죠.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어. 간당간당하게 이게 포함시킬 수 있어. B 기법의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일단 선 긋는 거니까 거기에 이상치 걸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 11번엔 어휘 문제인데요. 정답은 2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락되다는 뜻이 차례 순서를 거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넘어와서 8, 9번 두 문제 시작.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옆으로 잠깐 올까요? 최빈값 구할 수 있어요. 언제? 숫자가 아닌 문자인 경우엔 최빈값으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1번 오케이. 2번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직선 L을 구하는 거니까 2번 괜찮아. 근데 직선 L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까 프로야구 선수 연봉처럼 이상치 존재할 수 있어.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측치
다른 값으로 채울 수 있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셋 중에 하나로 채울 수 있어. 4번 오케이. 5번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해도 이상치 않을 수 있어. 그렇지. 연봉 42억인데 기자가 잘못해서 4.2억으로 알아들었는데 진짜 4.2억 있을 수 있어. 다른 선수들 그 값에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5번 괜찮아. 정답은 3번. 오케이. 잠시 정지.